스크린샷이 딱 찍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펜에서 바로 이렇게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맞았다? 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태블릿과 위드랑 그리고 태블릿의 스크린샷 또는 사진 찍는 기능을 이용해서 과정중심평가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태블릿에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능만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하며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위드랑에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리니까 선생님들도 영상 잘 보시고 한번 실제로 교실 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쌤. 네, 먼저 이제 이렇게 위드랑 어플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 운영해왔던 클래스들이 쭉 뜨는데, 먼저 작년에 했던 1학년이거든요. 1학년 학생들의 글을 보면 제가 이 스크린샷이나 사진을 어떻게 썼냐면, 이 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학생이 수학 익힘책을 풀어서 이렇게 사진 장면으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로 이렇게 채점을 해준 건데요.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위드랑 글에서 사진을 이렇게 눌러보면 커다랗게 뜹니다.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사진 앱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스크린샷을 찍을 때 스크린샷이 딱 찍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펜에서 바로 이렇게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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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냥 완료를 누르면 바로 사진 앱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올린 사진을 보고 제가 학생의 사진을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달아준 겁니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는 다 맞았고, 여기서 6번 문제가 틀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만 해줘도 되지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못된 점을 적어줍니다. 즉 피드백을 바로 이렇게 사진에다가 판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준 사진을 학생의 글에 댓글로 달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러면 학생이 위드랑에 올라온 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네, 어떻게 다시 풀었는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사진과 스크린샷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이 이 덧셈을 해볼까요? 라는 수학 익힘책을 풀면서 맞았던 거, 틀렸던 거, 부족했던 거, 그리고 다시 완료하는 과정까지 이 하나의 풀이 과정 전체가 이 위드랑 하나의 글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스크린샷 찍고 이런 아주 간단한 기술인데요. 학생은 수학 익힘책을 직접 자기야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과정이었고요. 조금 다른 글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국어 시간에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랑 좀 페이지가 다르죠. 지금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교과서 PDF 파일이거든요. 학생이 교과서 PDF 파일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이것은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에 가보면 모든 교과서 파일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 태블릿 안에 PDF 교과서 넣는 방법 알아보기 위해서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PDF 파일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학생이 이렇게 교과서 PDF 화면을 자기 태블릿으로 띄운 다음에 그것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위에다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판서를 한 거예요. 한지쌤. 1학년 클래스 말고 조금 고학년 클래스를 보여드리면, 이건 재작년에 제가 했던 학생들인데요. 먼저 과학 관련된 글을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스크린샷 기능은 아니지만 실험 관찰에다가 우리가 실험 결과를 기록하잖아요. 이렇게 시간마다 보시면 시간마다 그림자의 길이와 각도를 바로 나가서 사진 찍고 위드랑에다 올리고, 이렇게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사진 찍고 스크린샷 찍는 기능을 사용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판서를 한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학생들이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교실 장면에서 한 건데 그걸 별도로 따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 위에다 기록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실험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못 연결된 부분은 무엇인지, 실험 결과값이 제대로 나왔는지까지 교사는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자기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칠해 놓고 그 위에 타이핑으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저학년보다는 고학년들이 조금 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더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틀린 문제도 바로바로 이렇게 위두랑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해서 오답노트도 위두랑에다가 사진을 찍는 것으로 기록을 남겼었고요. 우리 사회를 조금 한번 보면 지금 이 반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과서나 교과서 PDF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그 지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학습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위두랑을 활용했었거든요. 이 위두랑 안에서는 그 친구의 글을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수학 같은 거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단순히 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풀이 과정까지 교사가 이 사진으로 기록을 학생들이 해두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까지 이렇게 써서 그 학생이 이 풀이 과정과 이 정답이 나오는 과정, 이 수학에서 말하는 성취 기준을 제대로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진으로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수학책에서 제가 어떤 문제를 풀으라고 내주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찾아서 푸는 방식인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거는 쌓기나무 어플을 이용해서 쌓기나무를 쌓은 다음에 위에서 본 사진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스크린샷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준기가 만든 거를 또 만들어서 스크린샷 찍고, 이렇게 이거는 연수가 만든 거 스크린샷 찍고, 이런 식으로 태블릿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위두랑에 올리고, 그러니까 활동을 한 것이 그냥 한번 활동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한 활동들이 누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두랑으로 쌓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런 글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고요, 학생이 실제로 쌓기나무 앱을 쌓아서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를 모두 다 스크린샷으로 올린 거고요. 이건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풀어서 올린 겁니다. 사진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지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학습을 기록하는 것과 그 사진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의 과정을 볼 수 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솔직히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학습에서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국어 시간에 쓴 건데요. 다모임 선거, 정교 회장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한 번 글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글을 한 번 쓰고 제가 어떤 글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면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자기가 줄글로 손글로 썼을 때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글을 한 번 썼으면 그냥 한 번 쓰고 그 과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을 고쳐 쓰는 과정이 그대로 위두랑에 남는데, 그때 어떤 기술을 쓰냐면 바로 이 사진 찍는 것을 쓰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가 글을 썼으면 자기가 글을 쓴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제가 댓글로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지금은 이게 벌써 2019년도에 제가 했던 학급인데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학습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학급을 폐쇄하면 안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아직 폐쇄를 안 하고 남겨뒀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이나 스크린샷을 찍는 기술만으로도, 그리고 위두랑이라는 어떤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학생의 학습 과정을 그대로 놔둘 수 있고, 그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이패드에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전원 버튼과 볼륨 위의 버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누르면 스크린샷이 찍힌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새는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히면 바로 이 스크린샷 위에다가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패드에서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은요, 이렇게 손이나 애플 펜슬로 화면을 모서리에서 끌어올리면 스크린샷이 찍히고요. 스크린샷은 그 화면 전체, 여기서 바로 크롭 기능,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일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웹서핑을 하시다가 요 강아지 사진이 나는 필요한 것 같아 하면 캡처하셔서 해당 부분만 자르시면 또 스크린샷으로 이 이미지 하나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선생님들 신경 써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이학스토나 이런 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을 열었을 때 이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이것을 이대로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활동지도요. 그리고 크롭 기능을 이용해서 적당히 자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바로 문제를 푸는 거죠. 30도에서 60도 사이고 120도에서 150도 사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거쳐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활동지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출력하거나 따로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위에 판서를 하는 걸로 사용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자료 제공하기도 쉽고, 학생들도 별도의 출력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숙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샷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태블릿을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은요, 전원 버튼하고 볼륨 내리는 버튼 두 개를 탁 누르면 스크린샷이 찍혀서 방금 반짝하는 거 보셨죠? 이것도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필 모양을 누르면 판서를 할 수가 있어요. 스크린샷 위에다가 이렇게 판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는 겁니다. 방금 슬라이드 하면서 반짝했고 찍혔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크롭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자를 수 있고요. 판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꼭 수업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수업뿐만 아니라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중요한 정보를 줄 때 이렇게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해보면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이 갤럭시 탭도 마찬가지고요. 스크린샷 찍은 것은 이 갤러리 있죠, 우리 사진첩에 들어가 보면 방금 제가 스크린샷 찍었던 이런 기능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교과서 장면을 띄워놓고 여기서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교과서 장면 위에다가 판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 찍어놓고 위에다 판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그냥 바로 이 판서를 하려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샷 찍어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판서하는 장면을 미러링을 통해서 보여줘도 괜찮고, 이 방법은 등교 수업 때도 원격 수업 때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블릿과 위두랑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스크린샷 아주 간단한 기능으로 학생들과 학습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아주 단순한 기능이지만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학습하면서 그 학습의 효과가 정말 커지는 것을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디지털 기기라고 해서 꼭 어려운 기능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선생님의 수업에 접목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이 조금 더 스마트해지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쌤이었습니다.